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현역 군인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비극적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푸른 산과 너른들이 펼쳐진 평화로운 이곳의 한 마을. 낡은 기와 지붕을 인 집들이 정겹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인 박만식 씨는 외아들 박준호, 그리고 젊은 며느리 김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누가 봐도 듬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규율을 잘 지키며 아내를 끔찍이 아꼈고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수진과 결혼한 후 그는 더욱더 일에 매진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단란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잘생기고 능력 있는 데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준호를 남편으로 맞은 수진을 은근히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때로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준호는 부대로부터 장기 파견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군복을 입은 이상 조국이 우선이었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남편을 배웅하며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 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빈자리가 가슴 아픈 비극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수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낡은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집안을 정돈하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평소처럼 근엄한 태도를 유지하며 가끔씩 며느리에게 군인의 아내로서 몸가짐을 바로 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웃들 모두 수진이 참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편에서는 젊은 여성의 마음속에 쓸쓸한 공백이 소리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낡은 백열등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면 수지는 홀로 앉아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보내오는 편지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넓은 집에 늙은 시아버지와 젊은 며느리 단둘만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이름 모를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지 박 씨의 눈빛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대신한 평범한 관심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들었습니다. 그 시선에 수지는 때때로 고개를 숙여야 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불편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헛소문을 두려워했고 이웃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무서웠으며 멀리 있는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극은 이렇듯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강원도의 이 작은 시골집에서 남편의 부재와 깊은 외로움, 그리고 그 기묘한 시선이 평화롭던 마을 전체를 뒤흔들 비극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강원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결핍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 낡은 시골집에는 아버지와 아들, 단둘만 덩그러니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아버지 박 씨는 군 복무 경험으로 다져진 엄격함으로 가풍을 지키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웃들 눈에 그는 무뚝뚝하고 웃음이 없으며 말수는 적지만 단호한 다소 무미건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착하고 성실하며 남을 배려하는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짐을 나르기도 했으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배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리고
책값을 위한 최소한의 돈만 남겼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준호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그가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약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면 망설임 없이 나서서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솔직하고 친절한 모습에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늘 커다란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참전 경력을 존경했고 자랄수록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는 날을 꿈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군인이 되겠다는 꿈은 그의 안에서 굳은 맹세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내 젊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준호가 군입대에 합격한 날, 온 마을이 기뻐했습니다. 유독 아버지 박심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이 군인의 길을 잇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빛나는 눈빛을 보며 그는 걱정을 속으로 삼키고 단 한마디만 당부했습니다. 군대에 가거든 충성 두 글자를 항상 가슴에 새겨라. 조국과 국민,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에 충성해야 한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굳센 마음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힘든 훈련의 나날들은 그의 의지를 더욱 단련시켰고 그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주어진 휴가 기간에 그는 같은 마을의 젊고 아리따운 처녀 수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맑고 단단하게 피어났습니다. 준호는 마음씨 곱고 의지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시골 청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의 성품이라면 아내와 자식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선량함 때문에 거센 풍파가 닥쳤을 때 그가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준호는 긴 훈련을 마치고 휴가를 나와 부대 동기 몇 명과 함께 고향의 냇가로 향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를 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갓 20살이 된 읍내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수진은 단아한 얼굴에 뽀얀 피부, 그리고 계곡물처럼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냇가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는 모습, 저녁 햇살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첫눈에 준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트게 된 계기도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 수진의 손수건이 냇물로 날아갔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손수건을 건져주었습니다. 수진은 수줍게 고마움을 표했고 준호는 그저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진실해서 젊은 처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수진을 다시 만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때로는 읍내 시장에 들러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는 척했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수진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농사 이야기나 동생의 학교 생활 같은 소소한 이야기부터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은 준호에게서 허풍만 떨기 좋아하는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진중함과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다정하고 현숙한 모습,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야말로 오랫동안 집과 고향을 떠나 있을 자신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짧은 만남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준호가 부대로 복귀할 날이 다가오면 수진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의 곁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시간이 멈추기만을 바랐습니다. 준호는 늘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다녀오면 금방 돌아올 거야. 수진 씨, 내가 임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줘. 그때가 되면 우리만의 진짜 가정을 꾸리자.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 시골의 밤을 밝히는 온기 있는 불꽃처럼 조용하고 꾸준했습니다.
수지는 준호가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고, 준호는 수진이 미래의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품는 듬직하고 믿음직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정식으로 청혼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으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가 엄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설렘과 함께 약간의 걱정을 안고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흥겨운 풍악 소리 속에서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전에 없던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부터 사랑을 기반으로, 믿음을 버팀목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날 붉은 예식의 문 뒤에서 비극적인 가족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은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고소한 벼익는 냄새가 풍겨오던 어느 가을 아침에 열렸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모두가 착하고 능력 있는 군인 총각과 예쁘고 참한 처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박 씨는 집 앞마당에 천막을 쳤습니다. 붉은 천이 걸리고 상과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이웃들은 마치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나르고 누군가는 꽃장식을 만들며 따뜻한 마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환하게 빛났지만 눈에는 약간의 수줍음이 어렸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마을 총각들은 감탄했고 아주머니들은 박 씨가 복이 많다, 준호가 사람 볼 줄 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편 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듬직한 군인과 현숙한 아내의 조합, 그들의 모습은 모든 이의 눈에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결혼 피로연에서 준호는 잔을 들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의 기쁜 날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수진이를 사랑하고 지킬 것을 약속하며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 씨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의리 있는 모습. 그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현명한 아이로구나. 저 아이가 있으면 준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지. 결혼 후 준호와 수지는 박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수지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고 준호는 밭에 나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노란 등불 아래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준호는 아내에게 장난을 쳤고 수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수지는 남편 곁에 누워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빌었습니다. 준호 역시 잠든 아내를 볼 때마다 아버지와 자신이 겪었던 가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녀에게 풍족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했던 행복의 꿈. 하지만 인생은 결코 장밋빛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떠나는 날,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몸 건강히 잘 챙겨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수진이랑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당신이 굳건하게 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야. 그 당부의 말은 뜻밖에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호가 믿음과 사랑을 안고 길을 떠나는 동안 저 작은 집에서는
남편의 빈자리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준호와 수지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 행복은 작은 집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도와 힘든 일을 맡았고 박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며느리가 살뜰하게 가정을 챙기는 모습에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아내에게 부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길고 힘든 행군,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보초를 서던 밤, 그러나 투지로 가득했던 순간들. 수지는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에게 책임감 넘치고 사랑 많은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느꼈습니다. 수진도 남편에게 소박한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텃밭, 며느랑의 채소, 그리고 아이들의 옹알이 소리가 들리는 따뜻한 가정.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진 않을 거야. 그 시절 믿음과 희망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수지는 준호만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가볍게 느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준호 또한 수진의 사랑이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낼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엄격한 아버지 박 씨도 아들과 며느리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가끔씩 미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이 집의 외로움이 조금은 가실 것이라 믿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몇 주간의 휴가가 끝나자 준호는 급히 부대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령서를 손에 든 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부부는 이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을 어기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당신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기나긴 외로운 날들이 무서워요. 준호는 아내를 꽉 껴안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수진아, 내가 가는 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평화롭게 살 수 있잖아. 날 믿어줘. 당신만 기다려준다면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은빛 달빛 아래 두 그림자는 짧은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별이 예상치 못한 변고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약한 행복은 남편의 부재와 아내의 마음속에 생긴 커다란 공백이라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부대로 복귀한 날, 작은 집에는 박 씨와 새며느리 수진,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갑자기 적막해졌습니다. 오직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와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닭우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남편의 부재는 그녀를 종종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군 생활을 겪은 사람답게 규율과 정돈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할 정도로 원칙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도 어느 시아버지나 엄격한 면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그 엄격함이 결코 편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시장에 가기 위해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국이 조금 싱거웠던 모양입니다. 박 씨는 한 숟가락 뜨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집 딸이길래 음식 솜씨가 이 모양이냐. 준호가 계속 이렇게 먹다간 기운이나 쓰겠나? 수지는 얼굴이 빨개져서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또 한 번은 빨래를 널다가 시아버지의 옷과 자신의 옷을 섞어서 널었습니다. 박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 옷은 따로 둬야지.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된다. 남들이 보면 흉본다. 처음에는 가볍게 들렸던 지적들이 수진에게는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늘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했었지만 시아버지의 눈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시장에서 늦게 돌아와 미처 저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허둥지둥 부엌으로 들어가자 그는 무겁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자가 늙은이를 밥도 못 먹고 기다리게 만들면 그게 무슨 꼴이냐. 준호가 알면 크게 실망할 게다. 그 질책에 수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쌀을 씻고 밥을 지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차마 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걱정할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사사건건 감시당하는 듯한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이웃들도 그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예에 바르고 효심이 깊었지만 눈에는 점점 슬픔이 어렸습니다. 갓 결혼한 행복한 새색 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 영감님 너무 까다로워.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박 씨의 엄격함은 그저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무심코 수진의 마음에 외로움을 심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갈등들 속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 사이로 기묘한 시선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충돌이 몇 번 있은 후 수지는 시아버지의 엄격한 성격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풍을 지키기 위한 수련 과정이라 여기며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과 인내가 위험한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수지는 낑낑거리며 물을 길어와 텃밭의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20살 처녀의 생기 넘치는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툇마루에 서 있던 박 씨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고개를 들다 시아버지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수지는 박 씨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까다로운 시아버지의 감시가 아니라 희미하지만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여러 번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딴청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박 씨는 차를 마시고 있었고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이리 좀 와보거라. 수진이 손을 닦고 나가자 박 씨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네가 많이 야윈 것 같구나. 준호가 보면 걱정하겠다. 언뜻 들으면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진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밤이 깊었지만 수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보내온 사랑 가득한 편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사랑은 등대처럼 길을 비춰주었지만 잔인한 현실은 그가 지금 이곳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수지는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조심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일부러 더 오래 머물며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항상 거리를 두며 그가 말을 걸 구실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시선은 더욱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격했던 시아버지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수진의 마음에 막연한 공포를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비극은 때로 격렬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눈빛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어두운 날들이 곧 닥쳐올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폭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초반 며칠 동안 수지는 집안일과 텃밭 가꾸기에 바빠 공허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안정을 찾자 준호의 빈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등잔불이 낡은 벽에 노란 빛을 비추면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집안에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준호가 보내온 편지에는 반듯한 글씨로 애정이 넘쳐났습니다. 난 잘 지내. 당신은 집에서 잘 챙겨 먹고 잠도 푹 자. 아버지 잘 모시고 곧 돌아갈게. 편지를 읽을 때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곁으로 달려가 마음속에 담아둔 수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루하루 침묵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박 씨는 예전보다 덜 까다로워졌지만 그의 근엄함 때문에 수지는 감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수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그녀는 사랑받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은 멀리 있었고 시아버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 불안정한 상황에 수지는 지쳐갔습니다. 피하고 싶으면서도 어디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마을의 전기가 깜빡이다가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수지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문득 준호가 여기 있었다면 자신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해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박 씨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속 거대한 공백을 채워줄 작은 관심이라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 씨의 예측할 수 없는 시선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기나긴 고독의 밤속에서 느꼈던 그 연약함이 훗날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초겨울의 어느 날 밤 칼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집은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연탄불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위해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젊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두 뺨은 붉게 상기되었으며 땀방울이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는 툇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시선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 싹텄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웠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수년간 아들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텅 빈 집에 남은 젊은 며느리의 모습은 강렬한 존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수진이 그릇을 치우고 있을 때 갑자기 박 씨가 등 뒤에 바짝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두 사람 모두 멈칫했습니다. 수지는 깨진 조각을 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박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어깨를 스친 손길은 언뜻 시아버지의 관심처럼 보였지만 수진에게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고 뒤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무거운 눈빛에 박 씨만 남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진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 박 씨가 다가와 물통을 빼앗듯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칠 때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 앉아 바느질을 할 때면 그는 가까이 앉아 그녀의 손놀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수진은 애써 피했지만 피할수록 그의 시선은 그녀를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작은 방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낮에 있었던 의도치 않은 접촉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야기한다면 누가 믿어줄까? 오히려 행실이 바르지 못한 며느리라는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수진이 허둥지둥 대야를 받치고 있을 때 박 씨가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포옹이었지만 너무나 단단했고 수진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지켜야 할 도리의 경계선이 거세게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를 힘껏 밀어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박 씨는 굳은 얼굴로 침묵하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 모두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할 관계에 위험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극은 더 이상 먼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사람의 숨결, 눈빛, 그리고 스침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를 밀쳐낸 후 수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여겼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생 아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던 그의 눈빛, 결혼식 날 자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그가 보내온 사랑 가득한 편지들. 준호를 생각할수록 수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과 감정이 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그녀는 혹독한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댈 곳도 따뜻한 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20살을 갓 넘긴 너무나 젊은 나이였고 부부간의 애정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관심은 비록 잘못된 것이었지만 공교롭게도 그녀가 느끼는 결핍의 빈틈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절벽 끝에 선 것처럼 스스로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시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시장에는 더 늦게 가고 집에는 더 일찍 돌아오며 어떻게든 한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심코 박 씨의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멋대로 뛰었고 공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준호의 편지들을 품에 안고 글자 하나하나를 외울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그 글들은 그녀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구명조끼와 같았습니다. 사랑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돌아가는 날 아버지 모시고 당신과 함께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 약속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잘못된 시선에 잠시나마 흔들렸던 자신을 자책하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말한다면 누가 믿어줄까? 사람들은 그녀가 시아버지를 모함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더 나쁘게는 며느리가 행실이 바르지 못해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녀에게 죄를 돌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자 수지는 더욱 입을 닫고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매일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멀리 있는 착한 남편 준호에 대한 사랑과 정절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연약함과 공허함,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잘못 내디딜 가능성을 생각할 때마다 수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강한 의지와 굳건함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수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여전히 박 씨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혼란스러운 그녀의 마음에 칼날처럼 상처를 더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수지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준호의 편지는 꾸준히 도착했지만 집안의 공백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때로는 예전처럼 근엄했지만 때로는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며느리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피했지만 그녀 자신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읍내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낯선 남자에게 자주 눈에 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동철로 큰 잡화점을 운영하며 입이 가볍고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바람둥이로 유명했습니다. 동철은 수진이 시장에 올 때마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따라 예쁘시네. 남편이 멀리 가서 외롭겠어. 같은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손에 채소나 꽃다발을 쥐어주기도 하고 그녀가 물건을 살 때 대신 돈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냉담하게 무시하려 했지만 집에서는 시아버지의 시선에 시달리고 사무치는 외로움이 더해지자 동철의 가식적인 관심이 잠시나마 위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그의 희롱을 마주하면 수진의 마음속에는 혐오감과 함께 연약함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채소를 고르고 있을 때 동철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힘든 거 다 알아. 기댈 곳이 필요하면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그 말에 수지는 소름이 끼쳐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멀리 있는 준호, 점점 더 무서워지는 시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는 바깥 남자까지 떠올랐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것 같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 영감네 며느리 얌전한 척하더니 아니었나 봐. 최 사장이 맨날 옆에 붙어 다니잖아. 악의적인 소문은 금세 박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미 비뚤어진 생각을 품고 있던 그는 더욱 질투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시장에서 늦게 돌아올 때마다 그는 핑계를 대며 쏘아붙였습니다. 시장에서 뭘 사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수지는 말이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물건 좀 사느라고요. 마음속으로 수지는 자신이 거대한 그물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도리를 저버린 시아버지가, 다른 한쪽에는 시장의 바람둥이가, 그리고 멀리에는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착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지는 점점 지쳐갔고 심리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버팀목, 자신을 지켜줄 단단한 품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멀리 있었고 비극은 이제 집안을 넘어 사회로 번지며 수진을 더욱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세 개의 칼날이 서서히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시아버지의 비뚤어진 시선, 그리고 시장의 최동철이 보여주는 뻔뻔한 구애. 아침에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동철과 마주칠까봐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시아버지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제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알아.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줘. 당신은 내가 평생 기댈 수 있는 아내라고 믿으니까. 그 글을 읽으며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자신을 위해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편지 속 약속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동철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귓가에 대고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피해봤자 소용없어. 온 동네가 당신 외로운 거 다 아는데 내가 당신 남편이 못해주는 걸 해줄 수 있어. 수지는 그를 밀치며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빨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준호 씨 아내고 영원히 그 사람에게 충실할 거예요.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비웃음 소리를 뒤로하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수지는 박 씨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다니는 게 말이 되나? 마을 사람들이 말이 많아.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묵하면 시아버지는 더욱 의심할 것이고, 해명하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자신을 올가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집을 떠나야 할까?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할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떠나버리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멀리 있는 착한 남편이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그리고 사회는 과연 자신의 결백을 믿어줄까? 용서와 포기 사이에서 수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잘못된 시선을 견디며 계속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사랑과 명예, 미래를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할까? 그 갈등의 수지는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착한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극이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외로움과 갈등은 얼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젊고 활기찼던 그녀는 이제 야위고 잠 못 이루는 밤들로 인해 눈 밑은 검게 변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와 시장의 동철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원래부터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사실에 살을 붙여 그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박영감 내 며느리 보통이 아니더라. 남편은 군대에 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졸졸 따라다니잖아.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그런 수군거림은 담장을 넘어 박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미 비뚤어진 마음을 품고 있던 그는 더욱더 불쾌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는 수진을 마루로 불러내 엄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좀 덜 가거라. 살 것도 적당히 사고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 준호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해라. 수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만 사러 갔을 뿐이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박 씨는 그녀의 눈을 꿰뚫을듯이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신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올가매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만으로도 명예가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지는 친정어머니가 생각나 며칠만이라도 친정에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자 박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안 된다. 너는 이 집 며느리야. 어딜 가든 허락을 받아야지. 남들이 보면 집안에 불화가 있는 줄 알 거 아니냐.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갇힌 새와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날아갈 수도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준호에게서 오는 편지는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대 소식을 전하며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버지를 잘 모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수지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압박받고 있는지, 얼마나 외롭고 막막한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자신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다시 침묵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장에 가면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박 씨의 통제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녀는 숨 쉴 수 있는 탈출구를 간절히 원했지만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압이 심해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위험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두운 나날 속에서 수지는 옛 친구인 은영의 잡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습니다. 은영은 수진보다 몇 살 위로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지금은 시장 어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 좀 도와줘. 일도 하고 잡념도 떨칠 겸. 은영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첫 며칠 동안 수지는 새로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자신이 덜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은영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무너지지는 마. 네 남편 좋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 그 조언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미해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준호를 위해,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바람둥이 동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은영의 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는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희롱 섞인 농담을 던지고, 때로는 그녀의 손에 푼돈을 쥐어주며 자신의 관심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그를 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혐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은영은 그것을 눈치채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저 동철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엮이지 마. 괜히 억울한 소문만 날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작은 눈짓 하나, 수군거림 한 번만으로도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에서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일하러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점점 더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집안일도 부족해서 그래. 맨날 시장에 나가서 남들 입에 오르내리면 좋으냐?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수지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이 잠시나마 숨 쉴 틈을 주고 바로 시아버지 자신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과 함께 일하는 시간은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낡은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지금 수진의 유일한 버팀목인 은영과의 우정은 마치 깊은 계곡 위에 놓인 위태로운 나무다리 같았습니다. 희망을 주었지만 거센 풍파가 닥치면 그녀를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조만간 자신의 인생을 덮치려는 폭풍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이 시장에서의 일로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낡은 집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준호 부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행복이었습니다. 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가족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박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구나. 준호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그 미소가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된다는 행복과 함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따가운 시선과 세상의 수군거림 속에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임신 초기, 수진은 몸이 힘들어져 은영의 가게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는 시아버지와 더 오래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더운 오후, 그녀가 툇마루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으면 박 씨는 맞은편에 앉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수진은 소름이 끼쳐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의 임신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악의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정말 준호 아이일까? 남편이 그렇게 멀리 가 있는데 그 말들은 칼날처럼 수진의 심장을 베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악의적인 소문은 증거 없이도 끔찍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 밖을 나설 때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준호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휴가를 내서 돌아가도록 노력할게. 몸 잘 챙기고 슬퍼하지 마. 우리 아기는 우리의 희망이니까.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수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가 곁에 있어 두 모자를 지켜주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악독한 소문들을 막아주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준호는 멀리 있었고 그녀는 홀로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그녀의 약점이자 동시에 계속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만 무사히 태어난다면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풍파는 그것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생명의 등장은 수진과 박 씨 사이의 암묵적인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 역시 마음속에 예측할 수 없는 계산을 품고 있었기에 집안의 공기는 날로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연약해서 밤마다 몰래 울고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견뎠다면 이제는 아이의 작은 태동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서 기이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이미 그녀의 버팀목이자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굳건하게, 그리고 더 이상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기로. 아침이면 집에 조용히 앉아있는 대신 수지는 다시 읍내시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은영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잡념도 떨치고 나중에 아이를 위해 돈도 좀 모으고 싶어. 그녀는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야윈 얼굴이지만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을 한 친구를 보며 은영은 안쓰러움과 함께 존경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수지는 험담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남편은 군대에 가 있는데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대신 수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더 많이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아이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남편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떳떳하게 살아야 해.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수지는 배를 어루만지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밖에서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 말은 그녀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수진의 정신은 날로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박 씨를 불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말에 순종하며 조용히 따르는 현숙한 며느리에 익숙했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여성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장사를 마치고 늦게 돌아오자 그는 적대적으로 말했습니다. 임신했으면 집에서 몸조리나 할 것이지. 맨날 시장에 나가서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뭐가 좋으냐. 이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냐. 예전처럼 침묵하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진이 침착하게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잡념을 떨치고 나중에 아이를 위해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그 대답에 박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며느리가 이제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변화는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글에는 더 이상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몸 관리 잘해서 당신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게요. 당신이 돌아오는 날 우리 가족 다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 날만 기다려요. 여기까지 썼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결의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로 수진을 순종적인 여성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여성으로 변화시킨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녀와 박 씨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는 반항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녀의 강인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암묵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한 번의 바람만 불면 맹렬한 불길로 타오를 준비를 마친 채 임신 기간은 더디지만 긴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강해졌지만 그 점이 오히려 그녀와 박 씨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는 순종적인 모습에 익숙했기에 며느리가 점점 자립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도전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수진을 보는 눈빛에는 감시뿐만 아니라 형용하기 어려운 모호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철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접근하려 했고 때로는 뻔뻔하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임신하니까 더 예뻐지네. 준호가 멀리 있으니 나만큼 당신 챙겨줄 사람 없을걸. 수지는 혐오감을 느끼며 쏘아붙였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뻔뻔한 말들은 증거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정말 준호 아이일까? 몇몇 악의적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지만 그저 배를 감싸 안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막 저녁상을 차렸을 때 박 씨가 갑자기 말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 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말을 흐리며 마치 수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혀 그저 배를 감싸 안고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치솟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데 아직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날이 갈수록 박 씨의 의심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암묵적인 소유욕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준호가 멀리 있으니 우리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의지해야지.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라며 애둘러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소름이 끼쳐 거리를 두려 했었지만 박 씨의 변화와 동철의 추파가 더해져 그녀를 둘러싼 벽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새장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고 편지에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곁으로 돌아가 당신과 우리 아기를 품에 안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어디에 있든 내 마음 속에는 당신뿐이야. 그 편지를 읽으며 수지는
감동과 함께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이가 불쌍했고 자신의 명예를 짓밟는 자들이 더욱 미워졌습니다. 비극은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멀리서 믿음을 보내는 남편, 경계를 잃어버린 시아버지, 뻔뻔한 바깥 남자, 그리고 그 그물에 갇힌 젊은 아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폭발하여 이미 위태로웠던 이 가족의 행복을 휩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자 수진의 몸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그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매일 그녀는 시아버지의 비아냥거림, 시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동철의 끈질긴 추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 씨가 악의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내 생각 한번 해봐라. 준호가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이 너랑 동철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걔가 견딜 수 있겠냐? 아마 충격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비수처럼 수진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배를 감싸 안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집에서 계속 산다면 자신도 아이도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날 밤 수지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았습니다. 여보, 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의심과 악의적인 소문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했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저에 대한 가장 깨끗한 기억을 남기는 길이기도 하고요. 편지를 접을 때 그녀의 눈물이 편지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은영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영은 충격으로 말을 잃고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야 해. 너랑 아기가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 은영은 수진이 가게 뒤편의 작은 방에 임시로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옷 몇 벌과 준호의 편지들을 챙겨 조용히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떠난 것을 알게 된 박 씨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내 침묵했습니다. 그토록 연약했던 며느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녀가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받은 준호는 심장이 두 동강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고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통이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믿음이 싹 텄습니다. 비록 온전한 가정은 이렇지만 우리 모자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시댁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수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거쳐 명예, 그리고 당장 두 모자의 생계까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은영의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수지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는 날로 불러와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한 푼 두 푼 번 돈은 소중하게 모으며 이건 내 아이를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밤이면 허리가 아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시댁을 저렇게 나가버렸으니 복도 다 달아났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뱃속의 아이가 준호 아이라는 보장이 있나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악독한 말들이 귀에 박힐 때마다 수지는 숨이 막혔지만 예전처럼 우는 대신 침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해명할수록 사람들은 더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수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만 알면 그걸로 충분해. 출산의 밤, 수지는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은영의 손을 꼭 잡고 울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수지는 아이를 보며 행복감에 젖었고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떠났다는 소식에 준호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 심장병이 발병했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수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혼 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녀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불꽃이었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를 훌륭하게 키워낼 거야.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고 수지는 앞으로 더 많은 풍파가 닥칠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엄마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힘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진의 어린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은영의 가게 뒤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첫 옹알이, 아장아장 걷는 걸음만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수지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고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은영의 도움으로 수지는 가게 일을 돕는 것을 넘어 장사하는 법과 상품 관리하는 법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한때 연약했던 젊은 엄마는 이제 성숙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수진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건을 떼어오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피곤한 날도 있었지만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점차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노력을 보았고 그녀가 아이를 떳떳하게 키우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험담은 줄어들고 대신 존경심이 싹텄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엄마, 정말 대단해. 혼자서 아이를 저렇게 잘 키우다니. 한편, 반대편에서는 박 씨와 동철이 차례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원래부터 방탕했던 동철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때 잘난 척하던 바람둥이는 이제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박 씨의 처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부적절한 행동과 시선을 보냈다는 진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아내의 가출 소식에 병이 깊어졌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그는 비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엄격하긴 뭐가 엄격해. 집안이 망한 게 다 저 영감 때문이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칼날이 되어 그의 마음에 밝혔고
그는 날마다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수지는 사회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모든 것을 감내하던 여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존경을 받는 강인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은영이 말했습니다. 거봐, 어떤 폭풍우든 결국 지나가게 돼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야.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곁에는 소박한 행복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평온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정직하게 고개 들고 살아가는 행복. 인생은 그녀에게서 온전한 가정을 빼앗아갔지만 대신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강인함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기나긴 폭풍우 끝에 마침내 그녀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타지 근무 끝에 마침내 준호는 건강 악화로 조기 전역을 허가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심장이 약했던 그는 아내에 대한 헛소문으로 큰 충격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나이에 비해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군복, 몇 벌과 누렇게 변한 편지 뭉치뿐이었습니다. 수진에게 보냈지만 결코 답장을 받지 못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날, 준호는 아들을 안고 문 앞에 서 있는 수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을 가졌고 착한 얼굴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미안해. 두 사람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수진도 흐느끼며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겪었던 굴욕의 세월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동철의 추행, 시아버지의 엄격함이 변질된 모습, 그리고 세상의 압박까지. 모든 것을 들은 준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이번에는 수진이 아닌 박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엄격한 척하더니 결국 며느리를 고생시킨 거였구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망, 명예, 그리고 아들의 마음까지도. 그는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고 마침내 비달에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박 씨는 주저앉았고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남은 생 동안 그는 텅 빈 집에서 세상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며 죄책감과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철은 사기 행각이 발각된 후 빚더미에 안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버림받아 빈털터리가 되어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바람둥이는 이제 사회에서 버림받은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진과 준호는 서서히 행복을 되찾아갔습니다. 과거가 깊은 마음에 상처를 남겼지만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수진에게 행복은 매일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작은 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준호에게 기쁨은 아내가 그 모든 시련을 꿋꿋하게 견뎌내며 품위를 지켰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한 사람은 평온을 찾았고 악한 자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비극은 막을 내렸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정절, 강인함, 그리고 가족의 도리에 대한 쓰라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준호와 수진 가족의 비극은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행복도 작은 균열 하나만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은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시아버지의 잘못된 시선과 사회의 부도덕한 자의 추행, 그리고 편협한 여론에 의해 압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강인하게 일어서서 자신의 품위와 아이를 지키고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착한 군인 준호는 평생 조국에 대한 책임을 자신보다 우선시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마침내 그에게 깨끗한 가정과 정숙한 아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증거인 건강한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반면 한때 존경받았던 박 씨는 탐욕과 나약함에 눈이 멀어 결국 온 마을의 경멸을 받으며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람둥이 동철 역시 신뢰를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결과를 맞으며 도덕을 무시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결혼과 사회의 핵심 가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랑과 결혼은 오직 정절, 신뢰, 그리고 나눔 위에 세워질 때만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성은 단지 가정의 내조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도리를 지키고 나약함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오직 진실과 인격, 그리고 시간만이 최종적인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선한 사람은 행복을 찾았고 악한 자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남은 여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도리를 굳게 지키며 한순간의 나약함이 평생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지켜주라는 것일 겁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가정이라는 안식처는 인생의 풍파 앞에서 진정으로 굳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